현재 국무총리실에는 검찰개혁 추진단이 구성되어 검찰개혁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법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선 저희 6명은 지난해 10월부터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검찰개혁에 관한 자문 등의 방식으로 검찰개혁 논의에 참여해 오고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추진단의 작업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되어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무총리실에서 공개한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은 저희 자문위의 논의 상황이나 의견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두 법안을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법안은 자문위가 검토해온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법안 작업이 진행된다면 자문위는 필요치 않을 뿐더러 검찰개혁 추진단이 자문위를 들러리로 내세워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다수 위원들은 중수청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과 달리 완전한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안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 조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법관과 수사관으로 약칭될 것입니다. 행정부 소속 수사공무원에게 법원을 지칭하는 사법관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입법례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프랑스에는 판사와 검사를 아울러 사법관이라 부르는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와 법적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심지어 현행 검사도 사법관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문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음에도 법안은 검사 출신들을 특별 대우하기 위해 수사사법관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사법관의 권한과 예우도 현 검사에 준하도록 하고 있어 중수청이 검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원적 조직구조는 앞으로 조직 내 화합을 해치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수사관을 모집하는 데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나아가 법안은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공소청이 수사에 전면 관여하는 통로를 열어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에서 송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사건을 입건할 것을 요청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이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 개시 단계부터 중수청의 수사를 전방위로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수사 기소의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여기서 수사사법관은 공소청의 기소기능과 중수청의 수사기능을 결합하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중수청 법안은 현행 검찰의 특수부, 과거 대검 중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시켜 제2의 검찰청을 만들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다른 검찰을 만들기 위해 굳이 검찰을 폐지하였다는 것입니까? 현재의 검찰을 대신하는 제2의 검찰청을 설립한 뒤 검사들이 계속 특수 중대범죄 수사를 독점하도록 하여 향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청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번 중수청 법안이 과거 대검 중수부 검사들의 오랜 꿈이었던 대검 중수청을 실제로 구현한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는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개혁 추진단과 매주 1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체해야 할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하고 철저한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이고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철저한 검찰개혁을 지시한 대통령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향후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검사들과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내용의 독단적인 법안이 마련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안 수사권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상 수사 개시권이 제한된 검사의 수사권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허용한다는 것은 향후 무소불위의 검찰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되기 때문에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안 수사권의 성공 사례 전파, 보안 수사가 송치 사건과 동일성 범위 내용으로 남용 우려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은 보안 수사권 명목하에 자행된 수많은 남용 사례와 동일성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온 그간의 현실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공소청 법안에는 검사의 직무 범위에 범죄 수사를 제외시켜 마치 검사가 범죄 수사를 할 수 없고 보안 수사권도 배제된 것처럼 해놓았습니다. 보안 수사권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소청 법안에는 수사에 관한 검사의 권한을 남겨놓고 오히려 경찰에 대한 일방적 통제와 보안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3월경부터 지방선거가 선거에 집중하고 6월부터 원 구성을 새롭게 하는 국회 상황, 그리고 8월에 있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 등을 감안할 때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고 개정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공소청 검사는 아무런 제한 없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개혁이 자칫 현재의 하나의 검찰을 두 개의 검찰로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검찰개혁 추진단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우려가 결코 우려로 그치지 않고 현실화될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들은 1월 14일부로 자문위에서 사퇴하고자 합니다. 다만 자문위 밖에서도 계속하여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함께 열심히 논의에 참여했던 다른 자문위원님들께는 안타까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표합니다.